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이어지게 될 이득, 이쪽을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는 뭐 그런 계기가 되면서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4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8월 1일 이후에 최대 규모로 매수가 들어왔고 매수하는 질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기술주들 강세 보였고 반면에 이제 보험주 같은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해서 최근에 이제 경기 걱정을 하던 흐름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업종별 움직임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을 움직였던 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고 세부 항목상 서비스 가격 내려가고 상품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준 게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좀 내려가는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3개월 평균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3개월 평균치로 놓고 보면 몇 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예상치대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장중 내내 이제 플러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오늘 기술주들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T 종목군들이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또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6.5%나 강세를 보이고 테슬라도 오늘 5%. 그러니까 두 종목이 뭐 국내 투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인데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구성상 2차 전지와 반도체 쪽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크고 종목 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저런 종목군들이 반응했다면 우리 증시도 기본적으로 올라갈 만한 환경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투자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CPI 앞두고 이게 우리나라 휴장일 때 나오는 데다가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저런 CPI보다 소매 판매가 이번에는 더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매 판매를 뭐 내일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 CPI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 미국에 있는 주요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을 보면 뭐 지난달보다 이제 비슷하거나 좀 낮아질 것 같다. 근데 전월 대비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난달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전월 대비 0.2% 정도라면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0.1%포인트 정도 오차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특히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그 이상 나버리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만들었던 분위기를 흔들어 버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신중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오늘 2650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부분까지는 넘기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긴 했지만 휴장을 앞두고 있고 또 CPI를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신중함도 있어서 쭉쭉 밀어 올리기보다는 이제 저항대에서는 좀 걸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 몇 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다행히 이란 이스라엘 뉴스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같은 뉴스 같은데 세 개를 쫙 나열을 했잖아요.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 이란이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다. 이런 뉴스를 제가 날짜별로 했거든요. 4월 12일에 저런 뉴스 나왔었고 8월 5일에도 나왔었고 어제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다라는 건 사실 대단히 큰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저걸 무조건 뭐 안 한다라고 장담은 못 하는 거고. 근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를 띄워서 보여드렸잖아요.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24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번에도 또 뭐 4월에도 나오고 8월 초에도 나왔던 뉴스 같이 그냥 지나가는 뉴스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것 때문에 좀 눌렸는데 이거는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변수는 기시다가 총리 연임을 포기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거든요. 평소 같으면. 근데 지금은 그 엔화하고 일본 증시 변동성 여기에 이제 투자들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서 이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향후에 뭐 누가 이제 총리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아베노믹스 같은 어떤 정책으로 경제를 확 한번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뭐 무심하게 지나갈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뉴스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최근에 이제 엔켈 이슈가 계속 있었으니까 이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코스닥 종목들이 갑자기 막 급등을 했다가 급락했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8월 14일, 보통 8월 15일 기준인데 15일이 이제 휴장이니까 우리나라는 14일에 뭐 실적 발표가 유난히 집중되는 그런 날이 되거든요. 오늘 뭐 공시 나온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 대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시가 나오고 대부분이 실적 발표 공시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옴에 따라서 뭐 주가가 갑자기 막 급등을 했다가 뭐 빠지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미 주가가 올라서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렇게 막 실적이 잘랐는데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급등락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한 3개월 주기로 또는 중장기로 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싹 갈아엎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평가가 좋은 종목군들이 새로 매수가 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오늘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 중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실적과 사업 보고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종목들 차트를 좀 보면 우선 코스피는 제가 뭐 차트 몇 번 그려드렸는데 2400, 2900, 중간이 2650, 그래서 2600이 2650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돼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2650 이상 가면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근데 절묘하게도 2650 전후가 증시 고점이 돼 버렸었거든요. 이 근처에서 일단은 이제 맞고 밀렸는데 투자들은 CPI하고 소매 판매까지 보고 나서 돌파하든가 이게 저항이 되든가 판단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대.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면 뭐 위에 이평선 3개나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고비가 되지만 일단 절반이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종목에서 이건 이제 분차트 30분 차트로 보여드리고 제가 일부러 종목명은 가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 정도를 의미하는 이평선은 저항으로 작용하다. 이 녹색 이제 브라운셀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게 저항으로 계속 작용하다가 이제 돌파가 됐거든요. 근데 한 달 추세선이 보통 여기 300선인데 이거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한 달 추세 돌릴 정도는 애매해. 근데 이제 최근에 저 한 달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 구간으로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낙폭과대주 중에서는 이런 쪽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삼성화재가 오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롱숏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며칠 전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두 종목의 흐름이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부진하네? 그러면 이제 제약 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고 시장이 괜찮은데 하면은 보험주가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시나리오라서 그렇지 반대가 되는 예를 들어서 B번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면 이게 또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더라 이런 거 기억해 두면 이게 가는구나. 이게 또 다르지 뭐 플랜 C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은 또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시장에서 시소 관계 반대쪽 시소가 뭐가 있는지도 좀 찾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 원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보시면 8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은 매수를 붙였거든요. 근데 선물은 7월 중순 이후에 이틀 연속 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매수 붙여서 혹시나 했는데 완전히 돌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650을 돌파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좋아졌어 보다는 나쁜 건 벗어났어 정도 같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근데 여기서 좋아졌어까지 되려면 저 5조 원 가까이 하락 쪽에 베팅해 놓은 선물이 돌아서 줘야 이제 좋아졌어 쪽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제법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은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죠. 제가 늘 말씀드린 2,600억 이상,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600억 이상의 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가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 운수장비, 철강화학, 금융주 이런 쪽 중에서 총 5개 업종이죠. 이 중에서 4개 이상 매수가 붙으면 수급이 좋아지는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그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네, 그 조건은 비슷하게 얼추 이제 맞추는 듯한, 물론 이제 뭐 종목별로는 조금 나가긴 했지만 이제 순매수 대부분을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은 거는 되게 다행스러운 모습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속성이죠. 뭐 하루 저럴 수도 있는 거라서 지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레버리지 매수하는 걸로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한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렇게 뭐 업종별 특이한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방산주를 좀 은근히 좀 담는 숫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 팔고 제약 바이오 중에 일부 팔고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매수한 것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이제 매수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주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골라 담았다 이런 느낌이고, 기관은 뭐 업종별 특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쪽 종목이 많았거든요. 매수한 상위 종목 중에서 40% 가까이가 이제 반도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매수가 됐고, 역시 이제 매수 쪽은 엔터. 예, 뭐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 사실 엔터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평가가 되는 업종인데도 이게 중요한 고비를 계속 못 넘기는 그런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엔터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2차전지 일부와 반도체 쪽에 매수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그 PCI, CPI에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부 내용에 따라서 소비 둔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완화, 그러니까 주거 비용 내려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화가 되는지, 이건 뭐 제가 내일 아침에 해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서 기존의 러셀 2000 강하고 그 자금이 메가캡에서 일부 빠져서 러셀 2000 매수한다, 뭐 이런 게 됐잖아요. 근데 시장은 둘 다 가는 게 좋죠. 예, 뭐 시소 관계는 자금이 몰려다니는 건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소보다 공존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 전환하긴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다라고 표현한 건 완벽하게 상방으로 다 몰려갔다 이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산물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붙어줘야 투자자들이 시장 졸아섰는 걸 하고 하면서 더 붙여질 가능성은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장에서도 나왔지만 반도체 제약 바이오의 시소, 그 다음에 시장과 밸류업, 특히 보험업종의 시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시소 관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로이터에 나온 그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사는 이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좀 내용 보니까 그 기사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주식 시장은 주주 가치라든가 기본적인 수익률 자체가 부진하다라는 거에 실망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또 이제 10년간 수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보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하고 대만하고 당장 비교해도 그렇고,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되게 낮잖아요. 그리고 장부 가치 대비 주가의 비율도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증시 상승률도 기본적으로 기대치도 낮고 실제 숫자도 되게 낮잖아요. 그리고 밸류업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대로 따를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일부 투자를 인터뷰하면서 뭐 장기 투자하려면 차라리 미국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120% 올라갈 때 하이닉스 25%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을 선호하게 된 이유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유동성만큼 우리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다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못하고 개인들이 미국으로 가버려서,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제가 어쩔 때는 유동성이 들어오면 뭐 그때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으면 되는데, 지금 유동성 중심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기관 쪽의 어떤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도 이제 좀 우리가 챙겨서 포트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로이터 기사긴 한데, 로이터 기사 쓴 기자가 우리나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 쓴 기사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것과 내일 아침 방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휴장이긴 하지만 내일은 방송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